아니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죽여서 그냥 버리면 되지. 네.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1월 11일) 오후 1시 반경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비슬계곡에서 경찰과 취재진, 유가족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체 발굴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한낮에도 인적이 거의 없던 곳. 경찰이 조심스레 땅을 파내려가자 흙더미와 돌덩이 아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저렇게 수 있나? 사체 검안 결과 피해자들의 기도에서 흙먼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정말 끔찍했죠. 사람은 생매장을 한 겁니다. 손발이 나일론 끈으로 결박되고 재갈이 물려진 상태로 묻혀있는 시신. 시신은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각각 두 구씩 두 군데로 나뉘어 묻혀져 있던 시신들. 여성 노인의 시신 두 구와 중년 남성 그리고 여자 유아의 시신이었습니다. 노인 피해자 두 분은 머리와 안면에 심한 타박상이 있고 목뼈가 부러져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계곡 15m 아래에서 발견됐는데 시신 위에 흙이 두껍게 덮여져 있었고요. 돌덩이도 올려져 있었고요. 중년 남성과 여자아이는 구덩이에 묻혀 있었어요. 남성 유씨는 입과 눈에 청테이프가 부착돼 있었고 검정색 비닐끈으로 손발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또 상하의가 벗겨진 채 하의 속옷만 입고서 무릎을 구부린 채 옆으로 누워 사망해 있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3명 중 유일하게 매장되기 전 사망한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선 현금이 없어졌는데 남성이 가지고 있던 현금 10만원, 수표 10만원, 여성 노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 60만원 등 총 80만원이었습니다. 시신 발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여자 유아의 시신을 보자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중년 남성과 같이 매장되어 있던 아이는 뒤로 손이 묶인 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생매장돼 살해당했습니다. 누가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벌인 것일까? 모든 일의 시작은 시신이 발견되기 10일 전 발생했습니다. 10월 27일 경기도 광주. 사방이 깜깜했던 밤 11시 10분경 차가 거의 다니지 않던 도로 위를 에스페로 승용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던 건 30대 중반의 남성 서씨로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로얄 승용차가 에스페로 차량 앞을 막아섰습니다. 급정거를 하며 놀란 에스페로 운전자 서씨.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누군가 서씨를 무지막지하게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근처 하수구로 끌려간 서씨는 쉴 새 없이 날아오는 주먹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이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뜬 서씨는 자신이 하수구에 처박힌 채 누워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만원이 사라진 상황. 누구인지 몇 명인지도 모를 범인은 고작 2만원 때문에 사람을 폭행하고 내버려 둔 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서씨의 차를 막아세웠던 바로 그 노얄 승용차는 번호판을 바꿔 달고 이번엔 강원도에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이후 전 국민을 분노케 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0년에 발생한 연쇄 범죄 사건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 광주읍이라고 앞에서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광주읍이었고요. 현재는 광주시입니다. 광주군 광주읍입니다. 정확히는. 네. 안매장된 여러 시신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인적 구성이 보통 연인이거나 아니면 단독이거나 이해해야 되는데 노인분도 있고 굉장히 어린 유아도 있었고요. 중년 남성이 또 껴있고 좀 특이했던 부분, 그리고 두 구덩이에 나뉘어서 두 구씩 있었습니다. 노인 둘은 계곡 15m 아래에서 발견됐는데요. 시신 위에 흙이 두껍게 덮여 있었고 돌덩이가 있었고, 중년 남성과 여아는 약 50m 떨어져 있는 구덩이에서 또 매장된 채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가족?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가 포함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민간인 학살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젊은 여성 혹은 젊은 남성 이러면은 범죄 목적은 비교적 뚜렷한데 이건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단위예요. 네.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학살 같은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이런 경우는 드물죠. 굳이 강도, 노상 강도 혹은 납치 강도,
그러니까 이런 것과 범행의 목적과는 상당히 수법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 근데 이제 보면은 상당히 잔인하게 소위 말하는 생매장, 정신을 잃게 만든 정도의 상태에서 그냥 흙을 덮은 거죠. 죽일 생각이라 죽이는 거는 딱 하나 남자만 아니면은 노인 얼굴, 머리, 목뼈가 부러진 정도라고 하면은 근데 그건 또 따로. 그러면 이게 어떤 형태냐? 굳이 노인분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굳이 죽일 이유가 있었나? 그런데 남자는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일종의 처형이잖아요. 네. 처형 방식. 그러니까 각각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도 역시 처형 같은 형태로. 근데 이건 또 죽이진 않고 생매장이에요. 가족을 어떤 이유 때문에 납치를 한 후에 돈을 가지고 있는 뭐 가장 남성을 돈을 뺏고 거기서 그냥 하고 나머지 그거를 저항하는 네. 뭐 노인들을 공격해서 사망케 하고 그냥 묻어버린 이런 형태? 이게 금액이 현금 당시에는 이제 현금을 많이 지니고 다녔던 90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저희가 강도 목적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정도로 죽일 정도면 진짜 좀 엄청나게 좀 많은 금액이거나 보통 이렇게 상상하기 마련인데 뭐 80만 원 당시엔 큰 돈이었을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이 정도의 사람을 다 죽여서 인멸할 정도의 뭐 그런 범죄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30년 전, 32년 전. 네. 뭐 한 60만 원이면 지금도 한 2, 300만 원 될 거예요. 네. 대략 한 두세 배 정도 세가 나겠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큰 돈은 아니란 얘기예요. 네. 다만 한 번 정도는 지닐 수 있는. 지금은 뭐 이런 돈 안 지니죠. 카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굳이 많은 돈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 자체를 딱 타겟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는 가족. 가족을 털자 뭐 이런. 그리고 이런 건가요? 형태가 된 거죠. 네. 돈을 찾아 나오는 뭐 은행 옆에 뭐 이런 건 아닌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럼 길거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타겟했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강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도망을 가거나 강도를 하고 살해를 하는 경우까지는 있지만 이렇게 굳이 안매장을 이렇게까지 할 정도면은 이 시신은 발견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한테는. 근데 그것도 좀 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싹 매장을 했잖아요. 네. 아니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죽여서 그냥 버리면 되지. 네.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강도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돈을 뺏고 죽여서 그냥 대충 덮어놓고 가도 본인들 도망가는데 문제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굳이 안매장, 그 말하자면 땅을 파서 싹 다 그것도 생매장이라고 하면 그냥 묻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경험치가 이렇게 있는 범죄자들도 아니고 네. 그냥 눈에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범행의 흔적을 마치 내가 보는 것과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네. 범행은 되게 잔인하지만 네. 실제 범행의 시도 자체에 대한 경험치는 낮은. 초범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 아닐까? 사고가 그러니까 좀 단순했군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의 은닉이다. 뭘 하면 되겠다는 판단 자체보다는 그냥 조금 그냥 없애야겠다. 덮어서 그냥 그렇죠. 그 정도의 사고 정도.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똥을 싸고 네. 그냥 덮는 네.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범죄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된 뭐 남성들, 군인 집단 같은 네.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죠. 체계적인 느낌도 오히려, 없고. 예. 네. 비체계적이잖아요. 네. 뭐 묻었다는 것 자체가에 대한 수법적인 완결성도 떨어지고, 물론 묻혀는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을 한 것이고 범행 방법도 여러 가지고. 그럼 이건 비체계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 중년 남성만 경부 압박 질식사, 나머지는 이제 기도에서 흙이 나온 걸로 봐서 생매장 됐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중년 남성이 그 성인 남성으로서 제압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좀 약자였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이었을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네. 목을 졸랐다는 게 이제 액살인지 아니면 교살인지가 중요하지만 아마 네. 이거는 이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택은 이 제압하는 방법으로서 네. 무릎 꿇리고 옆으로 했다는 거는 특별한 제압의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이는 왜 뒤로 묶었을까? 이게 제일 이 사건에서는 제일 걸려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9살? 그죠? 대충 5살. 5살인데 얘를 굳이 이렇게 묶어야 될 이유가 뭐죠? 도망가면 발을 묶지? 그래서 체계적이지 않다. 네. 그냥 남자 묶은 것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단순하게 묶었으니까 네. 같은 방법으로 쭉쭉쭉 해갖고 하는. 돈을 이렇게 네. 뭐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한 것 같다. 예. 저희가 단순하다고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잔혹하죠. 굉장히 잔혹합니다. 예, 잔혹한데 네. 잔혹한 것과 단순한 네네. 방법과 잔혹성의 차이니까. 자, 근데 또 저희가 이어서 범죄를 또 살펴봤어요. 30대 남성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아서고 뭔가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 그대로 두드려 팬다고 하죠. 구타를 심하게 하고 돈을 가져가는 수법이 나왔어요. 죽이지도 않았어요. 네.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앞서서의 안매장 사건과는 연결점 딱히는 뭐 이것도 살려뒀고 돈 가져간 것 외에는 그러니까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이 정도 외에는 사실 공통점 좀 연결되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네. 이게 뭐 차를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길 가는 차를 멈춰 세워서 폭행을 해갖고 봤더니 돈이 2만 원밖에 없더라. 그냥 파수기에 쳐받고 그냥 갔다. 이건 무슨 범행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90년대에 이런 얘기하기 그러죠. 유행하는 범죄 상들이 있잖아요. 형태들이 있는데 90년에 이 노상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어떤 이런 무차별적인 폭력 외에 그렇죠. 금품 마치 감치. 뻑치기 같은 네. 그런 이런 형태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별 계획도 없이 네. 그냥 쟤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 됐고, 그럼 같은 범인이라고 하면 앞에 같은 경우는 내 얼굴을 알아보고 막 뭐라고 날 공격하고 네. 막 욕도 하고 피해자들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로 즉각적으로 죽이는. 네.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돈을 뺏고 때리긴 했는데 술이 취했으니까 그냥 하다 그냥 그래서 쳐받고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계획적이지 않은 네. 그냥 떼강도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려다니는. 예. 앞서서 얘기한 털자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그런 형태 느낌. 네. 너무 계획이 없어갖고 황당한 거죠. 아니 2만 원 털려고 이걸 해?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바꿔 달고 강원도에 다시 나타났는데요.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밤 9시 25분경 강원도 대전동의 한 주민이 야산을 지나다가 우럭바위 근처 소나무 밑에서 이상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남녀 둘이 나무에 묶여 있었는데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민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확인하니 다행히 둘 다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남녀는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온 신혼부부로 강도를 당한 후 소나무에 묶였다고 했습니다. 2시간 전인 저녁 7시 30분경 신혼부부는 경포호 인근 도로에 엑셀 승용차를 세워두고 사진 촬영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진을 찍느라 사람이 오는 것도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청년 3명이 나타나더니 남편 목에 등산용 칼을 딱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는 나일론 끈으로 손을 결박하고 범인들이 타고 온 차 뒷좌석에 태웠어요. 신혼부부에게 칼을 들이대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해 차에 태운 범인들. 이들은 차량을 몰아 부부가 타고 온 엑셀 승용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범인들은 먼저 나일론 끈으로 남편의 발목을 묶은 후 본인들의 차량인 로얄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발목을 결박 후 아내는 부부가 타고 온 엑셀 승용차 트렁크에 집어넣습니다. 부부를 서로 분리한 범인들. 이후 범인들은 약 6km 정도를 운전해 인적 드문 야산에 도착했습니다. 범인들은 주먹과 발을 이용해서 남편을 구타하고 현금 180만원, 10만원짜리 수표 11장, 다이아 반지, 금팔찌 등 폐물하고 총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했어요. 범인들은 위협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부부는 칼에 찔리는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상당한 금품을 강취한 범인들은 피를 흘리며 공포 상태에 빠져있는 부부를 각자 소나무에 결박해놓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범인들의 얼굴을 봤지만 범인을 찾는데 단서가 되진 못했습니다. 증거도 거의 없이 범인들이 훔쳐간 부부의 엑셀 승용차만이 희망이었던 상황. 차량을 찾지 못해 답답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던 그때 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이틀 후인 11월 1일 저녁 8시 30분경 인천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서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은 한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렸던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승용차에서 젊은 남녀가 내리더니 갑자기 도망을 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택시기사가 소리를 지르며 뒤쫓아가자 도망치던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위협하더니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남녀가 버리고 간 승용차에서 가스통이 발견된 거예요. 단순 교통사고범으로 보기에는 심상치 않아서 수사를 시작한 거죠. 수사 결과 이들이 버리고 간 차량은 신혼부부의 엑셀 승용차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에서 신모라는 한 여성의 예금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신혼부부와는 관련이 없던 여성 심씨. 혹시 도주한 여성이 심씨는 아닐까? 경찰은 심씨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수상한 사람들이 포착됐습니다. 심씨의 남자친구인 이씨는 강도 등 전과 8범이었고 그의 친구인 윤씨는 폭력 등 전과 5범, 오씨는 폭력 등 전과 6범이었습니다. 심씨의 친구는 이들에게서 강릉에서 한탕했다, 범죄와의 전쟁까지 선포됐으니 잠시 쉬어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광주읍과 강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이씨, 윤씨, 오씨 3명의 남성을 전국에 수배한 경찰. 그런데 10일 뒤 그들이 벌인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이 안매장되어 발견됐던 것입니다. 앞서서의 그 번호판을 바꿔서 달고 강원도에 나타난 이 차량 관련된 범죄, 그리고 이어지는 범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매장돼서 발견된 앞서서 그 노인 2분하고 중년 남성 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게 맨 처음인 거죠. 맨 뒤인 거죠. 네, 시간상으로 맨 시간상으로 뒤에 맨 뒤인 10일 뒤의 일입니다. 10월 중순, 네, 하순부터 그 근처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네, 경기도 동북쪽, 강원도 쪽을 차로 돌아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떼강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네. 이 신혼부부한테는 금품을 강취하려고 야산으로 이제 데려갔습니다. 이제 본인들의 얼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를 흘리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뭐 치명 부위를 뭐 찔린 뭐 이런 것들은 아닌데 막 네. 때리고 네, 그냥 트렁크에 넣어서 네, 산으로 데려가서 죽이지도 않고 그냥 묶어놓고 차와 금품을 싹, 왜냐면 뭐 금품이 차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지금 같으면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CCTV도 있고 차도 이제 수배가 되고 교통사고 번호 판독 시스템 다 있는데 그때는 90년 가능했죠. 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던 때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범인들이 저 비체계적인 성향들. 그렇죠. 그냥 무작위적으로 저기 보니까 경포호에 사진 찍는데 좀 돈이 있어 보이네. 그냥 다 가서 그냥 칼로 들이대고 한 거예요. 90년 당시에 경포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10월이고 그러면은 성수기가 아닌 조금 비수기. 뭐 네. 비수기 정도죠. 네. 이게 사실은 강도에 맞죠. 죽일 이유도 없고 네. 그냥 뭐 정신 잃게 만들어 다 뺏고 그냥 하고 도망가는 거. 그리고 뭐 현금 다 하고 다이아 금팔찌되고 근데 수표를 가져가는 건 당시에는 그게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니까. 그래도 사실은 수표는 잘 안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냥. 네.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차를 가져갔으니까 다 가져간 거죠.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주유소 이 사건들 중간에 신혼부부 사건하고 앞서서 30대에 혼자서 가던 남성 사이에 주유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넣으려다가 직원이 혼자 있자 때리고 결박한 뒤에 현금 40만 원 정도 그 강취한 일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혼자 있네? 있네?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상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앞서서 생매장된 그 피해자분들의 시신을 발굴을 해서 신원 파악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54세 유 씨하고 외손녀 5살 최양, 그리고 유 씨 노모인 84세 김 씨, 그리고 그녀 여동생 74세 김 씨, 이렇게 4명의 가족으로 확인이 됐고요. 강원도 평창으로 친척 고이연에 참석을 하러 가는 중에 실종이 돼서 경찰 신고, 실종 신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그냥 가는 길에 지나가는 네. 보니까 돈 있어 보여? 그냥 딱 했던. 택시기사 사건은 더 황당해요. 네. 이건 노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운전 미숙으로 접촉사고가 난 거죠. 쉽게 말하면. 택시기사가 뭐냐? 내려갖고 해결하자고 하니까 내려 도망갔어요. 갑자기 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더 황당하죠. 뭐야 이건?
그러니까 쫓아가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까우지 말라고 흉기를 네. 들어. 이 새끼들 뭐야라고 해서 신고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모 씨의 통장 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전과자들 이상한데 이렇게 돼 갖고 이제 상황이 여성이 있다는 점도 특이하고 이들이 약간 그러니까 뭔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겁에 좀 질려 있는 것처럼 도망을 걸리면 어떻게 하면서 도망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집단 폭행을 하고 네. 뭐 죽인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뭔가 그냥 폭력을 확 휘두르고 네. 이런 형태 그냥 말 그대로 한탕하자. 자, 사람을 생매장하는 이런 끔찍한 범죄 저지른 범인들 누구인지 이웃수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3명의 범인 이씨, 윤씨, 오씨 그리고 이씨와 함께 도망간 이씨의 여자친구 심씨 이렇게 4명의 뒤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범인들도 본인들이 인천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기 때문에 수배가 내려졌을 거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몸을 사리며 며칠간 떨어져 있기로 한 4사람. 이들은 신혼부부에게서 갈취한 1,000만 원이 넘는 금품도 나눠가졌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 이를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다시 모여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호텔에서 만나서 강도 공모를 했는데 강릉에서 신혼부부를 죽이지 않고 살려줘서 이 사달이 났으니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이제 무조건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들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사람을 살해하기로 결심한 범인들. 이들은 새로운 차량을 렌트해 충청도와 경상도 일대를 돌며 승용차 번호판을 훔쳤습니다. 훔친 번호판을 바꿔 달며 경찰의 눈을 피해 또 다른 범죄를 꿈꾸던 이들. 그런데 경찰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범인들 중 여성 심씨의 친구가 이들을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씨의 친구는 이들이 자신에게도 함께 여행을 다닐 것을 강요해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일단 그녀가 자취하는 대전 중구의 한 호텔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1월 10일 오후 호텔 주변에 12명의 형사가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0분이 되자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탄 일당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앞차에 범인 오씨하고 여성 심씨가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달려가서 양쪽에서 2사람한테 권총을 겨누면서 하차하라고 했더니 범인 오씨가 내리면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모르는 일이라며 항의를 하던 오씨. 경찰은 하늘에 공포탄을 쏜 뒤 놀란 오씨를 뒤에서 덮쳐 체포했고 옆에 있던 심씨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인 이씨와 윤씨가 타고 있던 자주색 승용차에도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양평에서 일가족을 생매장하고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범인 이씨와 윤씨는 다른 공범들이 붙잡히는 걸 보자 그대로 차를 몰아 총을 들고 있는 형사들에게 돌진,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경찰들이 총으로 발사했고 곧바로 경찰차가 뒤를 쫓으며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추격전으로 무려 5대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범인들. 결국 경찰이 타이어를 쏴 펑크가 나자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부근에 차를 버리고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범인 중 윤씨는 총상을 입은 채 친구 집에 숨어있다 검거됐고 이씨는 가슴에 총상을 입은 뒤 가오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당시 범인들의 이름은 심혜숙, 윤용필, 오태환, 이성준으로 당시 공개됐습니다. 범인 이성준은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는데요. 발견 당시에 양쪽의 신발을 모두 벗어놓고 옥상 구석에서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피는 많이 흘리지 않았었고 양손은 가슴에 모으고 왼발을 이렇게 접어서 구부린 채 구부리고 있는 사진이 당시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왼쪽 종아리에는 등산용 칼을 차고 있었고 바지에는 현금 77,600원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3명이 체포되고 1명은 또 사망한 채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게 지금으로 굉장히 이상한 광경입니다. 경찰들이 총을 쏘면서 그러니까 뭐 상대가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총을 쏘면서 다가가서 뭐 결국 총상을 입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네. 최민식 네. 하정우 주연의 그게 딱 요때 시기입니다. 노태우 정권에서 네. 공안정국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무조건 조폭들 잡아들여라. 그때쯤에 이제 싹 다 조폭들이 정리가 됐죠. 당시에는 그래서 그 경찰들한테 쏴도 좋다. 검사가 내가 네. 책임질게. 이게 이제 그 설경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실탄이 사용됐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 외에도 얘들은 차로 이제 도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차에 발표는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발표 사실 부분은 사실 좀 과하지만은 네. 당시 분위기상 이게 또 용인됐던 부분인 거죠. 이게 사실 뭐 원래는 그 끔찍한 범죄자이긴 하지만 무죄 추정으로 이제 재판을 이후에 뭐 해야 되는 뭐 거의 즉결 처분처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때는 분위기 자체가 네. 그냥 형사들이나 그러니까 다 잡아라 뭐 무조건 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 근데 당시에도 범인들이 그 앞에서 뭐 뺑소니 사고 등 여러 가지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고 있어서 이게 좀 숨어 있자라고 해놓고도 또 다시 또 한탕하자 돈 다 써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비체계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인천 택시 기사의 접촉 사고 이게 뺑소니죠. 네. 도망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신원이 확인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배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서, 근데 이제 이미 대략적으로 경찰은 얘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어서 네. 검거하려고 하는 과정이었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죠. 그냥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게 맞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범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범죄를 하기에는 그 여자 기동성이 떨어지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부분 때문에 이게 뭐 이후에도 이게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데 범행 가담의 정도가 또 재판에서 이후에 좀 그렇죠. 문제가 나중에. 되거든요. 네. 지금 보는데 이제 심해숙이죠. 네. 딱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이게 떼강도로 하기 위해서 경찰이 걔네 검찰이 네. 수사기관이 여자를 공범으로 붙인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 조력을 했죠. 네. 이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얘기도 재판 때 나온 얘기죠. 네. 앞서서 저희가 이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강도의 일반적인 특성하고 달리 사람을 안매장을 한 부분 때문에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했느냐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서서 신혼부부를 내가 안 죽여서 이렇게 됐다.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는 다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문제는 신혼부부가 얼굴을 기억한 것도 아니었어요. 네, 뭐 몽타주가 풀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음. 왜 이렇게 죽였느냐? 그래서 사실 11월 11일 사건은 네. 계속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일가족 연결성이 생매장. 얼마나 이렇게 있나? 네. 그러니까 앞에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맥락이. 네. 본인들 진술은 뭐 그냥 애까지 왜 생맥이지 않습니까? 사실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죄를 지른 것 같아서 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튀어요. 열흘 사이 이렇게 튀어버려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양평에서 일가족만 끔찍하게 살해를 했는지 이후 수사와 재판 관련된 이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생매장 장소로 이동하기 전 범인 이성준과 윤용필은 피해자 유씨와 노모에게서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노인 2명을 결박해 차 트렁크에 넣었고 그러는 동안 심혜숙과 이성준은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매장 장소에 차로 도착한 뒤 윤용필과 이성준은 노인 2명을 15m 계곡 아래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했습니다. 타박상 및 목뼈 골절 등을 입어 정신을 잃은 피해자 위에 흙을 덮어 매장한 후 그 위에 돌덩이를 올렸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윤용필과 이성준은 전날 묵었던 민박집에 다시 찾아가 삽을 하나 빌리고 구멍가게 앞에서 삽 한 자루를 훔친 뒤 생매장 장소에서 50m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심혜숙에게 자동차에서 최양을 데리고 망을 보라고 한 뒤 피해자 남성 유씨를 끌고 나왔고 넥타이로 피해자 유씨의 입과 목을 감아 살해했습니다. 유씨를 구덩이에 매장한 이성준은 여자친구 심혜숙에게 돌아가 최양을 데리고 다시 매장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태환은 최양의 손을 결박한 뒤 아이를 구덩이에 넣었고 이후 이성준과 오태환이 함께 흙을 덮어 최양을 살해했습니다. 범인들의 자백으로 흙 속에 매장되어 있던 일가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사들 중에는 범인들을 인터뷰한 것도 있었는데 이 내용이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또 한 번 공분했습니다. 일가족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였습니까? 나이 어린 최양까지 생매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괜히 살려줘서 쫓기는 신세 됐으니
안전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그때 얘가 울먹이면서 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했었는데, 하지만 살려주면 동료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그대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죽이자고 했습니까? 이성준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반대는 안 했어요. 이성준이 할머니 2명을 나무에 묶어놓겠다고 해서 저는 망을 봤을 뿐입니다. 범행 동기는 뭡니까? 몰라서 묻는 거요? 당연히 돈이죠. 도망 다니고 다른 범행도 하려면 돈이랑 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심정 어떻습니까? 죽고 싶을 뿐이에요. 유족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심정이요? 안 잡힐 수도 있었는데 잡혀서 분합니다. 범인 오 씨와 윤 씨는 모든 범죄를 사망한 이성준이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심지어 말리기도 했지만 이성준이 단호해 망만 봤다라고 진술했고,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준이 할머니 2명을 처리하고 와서 남자랑 애도 처리해야 한다고 해 남자는 이성준이, 아이는 자신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이성준이 모두 죽이고 나는 운전만 했다고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의 여자친구 심혜숙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자동차에 남아서 기다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정말 강도짓을 하면서 사람까지 죽일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과 강도 살인 범행을 모의하거나 이에 가담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제 범인 진술, 생존자가 없기 때문에 범인들 진술에 따른 현장 재구성하고 이후에 재판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어떤 대화 내용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제 본인들이 이야기한 범행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이 뭐 어떻게 역할을 나눴고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그렇게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범인들이 잔혹하게 죽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몇 명이서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하면은 범행 자체가 다릅니다. 죄 적용하는 죄종 자체가 다릅니다. 네, 일종의 범죄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범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네, 라고 하면 이것은 조직범죄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히 이거를 수사를 통해 구분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것보다는 네, 그냥 일종의 범죄 집단 형태로 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역시 책임은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여성 심씨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는 두려워서 그냥 가담하진 않았지만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성준이 죽인 건 맞다. 근데 유는 뭘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정확히 재구성해봐야 될 부분이 있죠. 이게 사실은 앞서서 형량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주범 어쨌든 죽었잖아요, 한 명이. 그럼 이 남은 사람들은 죽은 애가 주범이에요 해버리면 본인들 형량을 낮출 수가 있는 그 동기는 있으니까. 그렇죠. 말할. 결국은 지금 총 맞아 죽은 애가 있죠. 네, 이성준. 네, 이성준이. 걔가 이제 그 도망가다가 걔한테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현장 재구성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다들 이제 전과가 조금씩 있는 구성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수님 뭐 늘 얘기하는 뭐 링 집단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여기서 오태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려주면은, 그러니까 어린 그 5살 아이가 최양이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면 동료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그대로 땅에 묻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어떤 심적인 관계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전 범죄를 만들려고 그랬다. 분명히 아이가 있었지만은 그대로 묻었다. 오태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맥락상으로는 오태원의 말은 아마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범죄 집단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작동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들의 심리 상태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 이성준이 시킨 것을 했어요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면 동료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뭐 같이 사실은 이거는 어떤 같은 무게감으로 동참을 한 그렇죠. 어딩처럼 좀 그렇죠. 보여서. 네. 윤, 오, 이. 네. 그러니까 같은 공범들인 거죠. 확실히. 네. 이것은 조직적으로 뭘 나눈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심리적으로 일종의 공모 음. 관계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심혜숙 관련된 그 범죄 내용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좀 크게 논란이 되는데요. 심 씨는 자신은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살해를 할 줄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변호했던 변호사가 한 신문에다가 우리 피고인 심 씨가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또 피해자 유족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 씨의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국선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다. 두 번째, 당시 21살이던 심 씨는 여행사에 다니면서 일요일이면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고 결혼한 남성에게 실현을 당한 뒤 친한 친구가 다 잊으라며 나이트클럽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31살 이성준을 만났다. 이성준이 집이 부자고 네스터랑 결혼한다는 말에 속았다. 세 번째, 강도 범행을 할 줄 몰랐고 만약 일어날 줄 알았다면 전날 이성준과 일당과 같이 묵었던 민박집에 선불 4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심 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는데 만일 이 강도 짓을 알았다면 남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네 번째, 양평 사건 때 차를 납치하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무서운 김에 도망가지 못하고 해서 가담한 것이다. 이 정도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은 심 씨는 자신은 납치된 상태이다. 거의 뭐 심적으로나 네. 그 정도의 주장이고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심도 역시 심의 얘기가 오히려 더 타당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심이 실제로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를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네. 범행의 다른 어떤 역할을 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명확히 구분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당연히 피해자 유족들이 당연히 반발하는 건 뭐 그건 뭐 인지상정이니까 그건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어떤 범행의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네.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피해자분들께 죄송한 어떤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아니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에 의해서 물론 자의 타의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건 좀 구별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서 그렇죠. 네. 이후에 좀 논쟁이 됐습니다. 네. 판결에서 심혜성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판사들도 그걸 본 것 같아요. 네. 판사들도 분명히 그걸 봤고 다만 심도 역시 이제 흔히 말하는 어차피 그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유죄가 된 거고. 근데 지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면은 10년형이 나올까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니더라도 무서워서 뭐 죽여 해서 뭐 같이 찔른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네. 누가 주도를 했고 어떻게 실행했는가에 따라서 네. 형량 자체가 달라지는 게 맞죠. 네. 근데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이죠. 범죄 전쟁이고 다 조직이야. 네. 저런 남녀가 섞여갖고 막 이 떼강도 해고 다니 이렇게 이제 노태우 정권이라는 데서 그걸 분위기를 몰아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판사들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범인 윤용필하고 오태환은 1, 2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1992년 12월 29일 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오태환은 죽는 순간까지 여론에 떠밀려 과도한 형을 받았다고 억울해했었고 이 윤용필은 종교의 귀의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오주여라는 말을 외치면서 장기 기증을 뭐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됐고요. 21살의 교도소에 들어간 심혜숙은 모범수로 지냈고 99년 봄 8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이후에 또 어느 대학고 문창과에 들어가서 뭐 신춘문예 도전하고 뭐 이랬던 잘 삶을 살아갔다는 부분이 후일담처럼 전해집니다. 하지만 본인의 죄책감에 대한 본인의 죄에 대한 어떤 심판처럼도 느껴지는데요. 33살의 나이에 그냥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당시 문제가 됐습니다. 이 남성 2명이 평범한 집의 가장이었다. 그러니까 윤 씨 같은 경우에는 4살 난 딸을 둔 가장, 오 씨 역시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 이 부분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저렇게 잔인했어라는 부분도 당시 좀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가장이라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집단 심리에 의해서 네. 근데 한탕하자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좀 그건 이렇게 표현 자체가 좀 당시에 유행했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거죠. 윤이나 오나 범죄자예요. 범죄자고 둘이 공범을 해서 강도를 모의했어.
그렇지만 자기가 낳은 새끼들도 있는 거야. 그럼 이 전제는 뭐냐면 범죄는 대부분 결혼 안 한 애들이 독신인 애들이 한다. 네. 라고는 편견이 있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잔혹한 범죄나 아니면 이런 것도 결혼 여부, 자식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다만 그런데 이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네 새끼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죽였어? 라고 하는 네. 그 문제가 걸리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잔혹한 범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왜 과도한 형을 받았다라고 했을까? 그런 그 얘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는 이와 윤이 했고 나는 그 상태에서 네. 약간 좀 보조 역할을 했는데 결국 다 나도 사형인 게 문제 아니냐. 네. 그랬는데 왜 때강도 이렇게 네.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범행 자체가 너무 잔인해요. 네. 그죠? 그렇다고 보면은 오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사망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특히 이제 우리 최양 같은 경우는 5살인데요. 마지막에 너무 끔찍하게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